피곤해. 어제도 잠을 못 잤어. 요즘 열대야 때문에 그런지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아. 아니 잠을 그렇게 못 자서 어떡해. 어디 그 잠 좀 잘 오게 하는 방법 없나? 그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오늘 그 수면 전문가가 온다고 하던데 거기 방청 한번 가볼까? 도움이 될까? 아이고 브라보 청춘 클럽은 확실하다고. 얼른 가보자고. 빨리 와. 그래 가자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수면 건강법 편입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편안하게 잘 자는 것이 우리 건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주 깨거나 자고 난 뒤에도 피곤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이재원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어르신들 되면 이 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침 잠이 없어. 밤에 좀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 몸이 노화가 되는 게 잠과 연관이 있냐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냐 이런 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인간이 노화가 된다는 거는 잠과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의 뇌에는 수면을 잘 취하게 하는 수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이 수면 센터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수면 기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네.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이제 원인으로는 이 뇌에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갱년기가 오듯이 네. 모든 뇌 안에 있는 호르몬, 신체 호르몬은 노화와 함께 이 분비량이나 이런 게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멜라토닌도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분비량이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와야 좀 졸린 느낌이 들면서 아.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도 안정이 되고 잠이 들어가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수면으로 이제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네. 이제 노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예. 좀 스릴러 같은 어떤 블록버스터 예. 같은 꿈을 좀 많이 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예. 막 개운한 느낌이 아니라 예. 좀 피곤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예. 꿈을 꾸는 것이 이런 피곤, 잠을 잘 못 자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수면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는 뇌가 충분히 피로를 푸는 수면이 있고요. 네. 이때는 뇌의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네. 뇌가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수면은 렘 수면이라고 해서 네. 오히려 뇌 활동성이 더 올라가면서 기억도 정리를 하고 꿈 작업도 하고 이런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꿈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의 보통 후반부에 오게 되는 수면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꿈 작업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잠깐 자거나 이럴 때 네. 갑자기 렘 수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네. 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해지게 되면은 원래는 꿈은 휘발성이 있어서 네. 꾸고 난 다음에 아침이면은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렘 수면이 갑자기 많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꿈이 너무나 많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자는 동안에 꿈 때문에 네. 휘둘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휘둘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면이 네. 이게 렘 수면까지 충분히 네. 취해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될 때 네. 이게 이제 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요. 네.
이 렘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뇌가 쉬는 네. 그 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보통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고 이 얼만큼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건지. 전구를 발견하게 된 이후로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네. 이전에는 한 10시간 정도 됐다가 예, 10시간이요? 예, 옛날엔 깜깜하면 잤으니까 네. 예. 그랬다가 한 8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고요. 네, 어린이들. 청소년은 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고 성인기가 돼도 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8시간 꿈의 시간이네요. 예. 근데 이게 피로도를 푸는 수면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5시간 정도면은 네. 충분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한 4-5시간 정도 6시간 이내로 잠을 자도 네. 그 다음날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나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렘 수면은 계속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말에 너무 많이 네. 잠을 몰아서 잔다든지 네. 아니면 자꾸만 낮잠을 자고 낮잠을 잘 동안에 꿈을 많이 꾸게 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수면 시간이 8시간이 안 되고 좀 그쵸.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 그리고 네.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 수면과 질병과의 관계는 네. 원인과 결과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을 잘 못 자는 것 자체가 네. 뇌에서는 피로도가 충분히 풀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네. 뇌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네. 잘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질병과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잠을 잘 못 취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 수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질병이 수면을 또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기에 수면 시간을 줄이는 어떤 요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깊은 수면을 잘 자지 못하는 네. 이런 상태일 때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면증이 치매를 이제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나타났을 때 이게 보통 나는 숙면을 잘 못 취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뭐 심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네. 그냥 대부분은 병원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정도인데 괜찮은 건가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일 때 병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면증의 진단 기준 자체가 한 달 이상, 30일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 불면증.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자연 치유 기능이 네.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불면에 관련돼서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처럼 뭐 날씨도 덥고 습하고 이러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한번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면 교정을 한번 해보시고 네. 또 수면의 위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또 만들어서 위생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한 달 이상 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상태가 지속이 된다. 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함께 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면증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사연 하나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불면구 불면동에 사는 60대 중반의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10시간 이상씩 수면을 취하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잠이 줄기 시작한 지 7년쯤 된 것 같습니다. 밤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상황에도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많게는 서너 시간 걸려야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 열대야가 심해서 더 잠을 못 이루는데요. 이럴 때 술 한 잔을 딱 하고 자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술을 섭취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이 잘 오는 반면 점점 술의 양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술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나요?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술과 불면증의 관계가. 이 술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뇌를 약간 좀 마취시키는 이런 물질에 해당이 돼요. 네. 역시 수면제도 똑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뇌가 마취시키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따졌을 때는 네. 깊은 수면이 방해가 되면서 피로가 충분히 풀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잠을 청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네.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낮춰준다고 해서 좀 네.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네. 숙면 유도를 해주는 예. 건강 보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네네. 이제 녹차 같은 데서 이제 추출한 어떤 물질로 네. 이게 연구에 의하면은 뇌 안에서 이제 알파파를 좀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파파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되고 뭔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네.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뇌를 좀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느 일정 부분은 뭐 도움이 이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게 불면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적절히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건강 보조 제품인 거군요. 밤에 자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낮에 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듬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밤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숙면이 뭐 많이 방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런 생활 패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게 좀 리듬감 있는 생활을 하시면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 싶으면 낮에 쭉 길게 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낮과 밤의 어떤 차이는 이제 빛의 차이예요. 인간의 뇌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뇌 안쪽에 있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이런 기능이 억제가 되거든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너무 밝으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일어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낮 동안에 주무실 때도 충분히 방안을 좀 어둡게 하고 안대를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빛을 좀 차단을 해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은 제가 봤을 때 숙면에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저처럼 새벽에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굳이 나가기 전에 잘 필요 없이 일 끝나고 마찬가지로 퇴근 후에 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하고 나서 잠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좀 안 오고 그랬었는데 이 낮잠을 안 자야 숙면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은 뇌에 쌓였던 피로도가 이제 해소가 되는 기능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충분히 피로도가 올라오지 않아서 잠을 드는 걸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잠깐 이거를 항상 주무시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못하고요. 그래요? 그럼 낮잠을 잔다고 한다면은 뭐 한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좀 일이 좀 업무가 좀 많거나 그럼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낮잠을 막 2시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 최근에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가 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졸음 운전과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자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게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 정도가 30분 이내, 30분 이내. 잠깐 이제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이상 낮에 너무 많이 졸리워서 2시간씩 자게 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저녁에 충분히 피로를 잠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긴 낮잠은 사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높습니다. 예. 사망률과 관련. 예, 그래서 낮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된다면은 네. 어떤 검사라든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네.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수면 장애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면증은 알고 있는데 불면증 네. 말고도 어떤 다른 네. 수면 장애도 있을까요? 예, 불면증 말고 이제 가장 많이 수면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고요. 무호흡증, 예.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네. 이제 비만하신 분들한테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수면 중에 이제 숨 쉴 수 있는 기도를 네. 이제 기도가 막히게 돼서 일정 시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병 이름처럼 무호흡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잠을 잘 때. 근데 이러면 문제가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뇌에서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저산소증이라는 거는 뇌신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을 때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치매를 또 일으키는 이런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안 좋은 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네. 치매 환자 중에 상당수가 이런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보고 코골이가 너무 좀 심하고 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 동안 좀 졸린다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병 중에 네. 기면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면병. 예. 기면병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 중에도 네. 갑자기 수면에 관련된 뇌파가 확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잠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 갑자기 이렇게 있다고 예,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방송 네. 시간에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 실제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서 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서 접촉 사고나 아니면 길에 멈추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면병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이유는 네. 다 최근에 이제 낮과 밤이 네.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뇌에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은 수면 센터라고 말씀드린 뇌 안의 어떤 곳이 자꾸만 혼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잠이 오게 되는 네.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잠을 똑바로 못 잔다고 해서 예, 예. 치매도 걸릴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질병도 걸릴 수 있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면병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면병이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기면병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네. 저도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네. 검사를 한번 병원을 가서 받아봤는데 여러분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해 보시죠. 잘라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돌거나 이럴 때. 네, 저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날씨를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 제가 보통 3시 정도 일어나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밤잠을 한 3시간, 그 다음에 퇴근하고서 낮잠을 한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깊게 못 자. 이런 것도 혹시 불면증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을 네. 잘라서 자게 되는 네네. 이제 조각잠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네. 뇌 안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고 네. 이제 수면의 어떤 질이라든지 음. 수면이 취하게 되는 어떤 역할 같은 게 네. 더 망가지고 어렵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지금 각성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나 할 거예요. 또 심박변이 들어가는 검사를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검사하는 거죠? 지금 뇌파 검사하시는 거고요. 뇌 기능 상태 점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네. 이제 스트레스 측정한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건강한 심장일수록 네. 더 불규칙하게 뛴다. 라는 이제 결과를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이도라고 할까? 네. 이게 막 이리저리 빨랐다가 느렸다 이렇게 변화되는 네. 정도가 굉장히 적으세요. 네. 심장이 좀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 이렇게 네. 변이가 좀 심해야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여서 스트레스 내성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정도로 점수 결과가 나오셨네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이베타파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뇌가 불필요하게 네. 너무 각성 상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면을 방해를 해서 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 또 병원에 왔으니까 네. 어떤 치료를 좀 받으면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과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네. 조금 이제 안정시키는 네.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네. 뇌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네. 이런 치료 방법이거든요. 가운데 중심을 하나 놔야지. 이렇게 치료 받으니까 어떠세요, 상태가? 일단은 조금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좀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피 마사지 쫙 받으면 시원한 느낌 나듯이 좀 뭔가 개운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뇌가 많이 피곤하대요, 제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예,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형 잠을 못 자는 예. 굉장히 패턴이 안 좋았고 그랬군요. 참 이게 다행인 거는 좀 불면증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저도 기면증이라든지 이런 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서 여러 가지들을 좀 봤지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은 나는 불면증인가 아닌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가 진단법을 한번 예. 해줄 수 있으시죠? 예, 한번 예. 네, 좀 해주시죠. 예, 예. 보통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네,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6가지요. 예, 예. 그거를 총 5가지 단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다소 그렇다. 좀 심하다. 네. 아주 심하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네.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여러분들 잘 지금 들으시고 예. 5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 이제 우리가 다 진단해 드릴 거잖아요. 예, 예. 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같이 여기서 해볼게요. 예, 자, 첫 번째는 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오래 걸린다. 어. 예. 다음은 잠을 오랫동안 자기 어렵고 자꾸만 깬다. 세 번째는 현재 나의 수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아침에 일어나도 좀 잘 못 잔 것 같고 좀 개운하지 못한 이런 네. 상태가 만들어진다. 어. 그다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의 수면에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낮에 쉽게 피곤하거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네. 내가 오늘 밤에 또 잠 못 자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런 네. 느낌, 이런 걱정이 항상 저녁 때쯤 뭐 이렇게 항상 생긴다. 네.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6번째. 그렇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들 예. 동그라미 펜을 들고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결과를 알려주셔야죠. 예. 네. 그래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조금 심하다, 조금 심하다. 또 아주 심하다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하다랑 조금 네. 심하다 2가지만 체크하면 되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아주 심하다가 2개 이상이면은 2개 이상. 예. 네. 또 조금 심하다가 3개 이상. 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조금 심하다 2개 정도였거든요. 네, 오. 이거 불면증이면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뭐 불면증을 비롯해서 많은 수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수면이라는 거를 약하게 볼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이런 습관, 음. 리듬을 갖추셔야 되고 그 수면 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잠은 사실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강에 꼭 필요한 게 수면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뭐 괜찮아. 5시간 자도 건강해 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열대야 현상이 심한 여름철, 불면증을 예방하고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안락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7도,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좋고요. 잠들기 1시간 전 실내를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든 음료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 자극제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사람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인 커피, 코코아, 홍차, 콜라, 초콜릿 등의 섭취는 잠들기 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은 되도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가 카페인을 대사하는데 최소한 8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페인 대신 호두나 바나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잠들기 전 IT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취침 전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의 청색광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오는 빛이 대뇌의 수면 조절 중추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하는 건데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IT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 시대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